안녕하십니까. 내과의사 소설가 연규호입니다. 오늘은 뇌과학과 문학이론 21번째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제목은 문학은 누가 하는가, 왜 하는가를 비롯해서 문학에 관한 사소한 얘기들을 뇌과학에 비춰서 아주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학은 누가 하는가? 셀프, 나라고 하는 사람이 문학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하느냐? 여러 가지 있지만은 대개 애롭고 힘들고 고통주에 있는 사람들이 대개 하는 것 같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사람들이 문학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학은 역시 애로움에 있는 사람, 고통주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문학을 하는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왜 하느냐?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외롭고 힘든 데서 탈피하려고, 거기서 무엇을 얻으려고? 행복을 얻으려고,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문학을 하는 목적이 되겠지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학을 왜 하는가? 우리 인간의 뇌, 마음속에는 항상 애로운 것이 있으니까. 그러면 문학의 테마와 문학의 소재는 주로 어디서 얻게 되는가? 문학의 테마, 소재,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학이 될 만한 테마가 나오는 것을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가 정서의 비, 즉 아리스토텔레스 내에서 나오는 것이 문학의 테마가 많습니다. 왜냐? 문학의 에어리아, 정서비라고 했죠? 아리스토텔레스 내 정서비라는 것은 인지기능 가운데 순수기능과 정서기능이 있는데 정서기능을 독립시켜서 정서의 뇌라고 했고 그 뒤에 부분에 있는 것을 정서비, 문학의 뇌, 사랑의 뇌, 아리스토텔레스 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문학의 테마가 나오고 소재가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얘기했죠는 편도체와 문학, 이것도 역시 아리스토텔레스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서에서도 테마가 많이 나옵니다. 주로 어떤 테마가 나오냐면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그리고 엔티소셜, 소시오패스 같은 그러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많이 나온다. 그래서 문학이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작을 하는 모티베이션. 자꾸 글을 쓰려고 하는 것. 글을 쓰려고 하는 모티베이션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여러분들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인지기능의 뇌, 인지기능의 뇌는 아침이 되면은 도파민이 나오면서 거기에 모티베이션, 오늘 살아가는 하루, 눈을 뜨고 살아가는 모티베이션이 나옵니다. 그것이 말하면 전체적인 우리 인간의 삶의 모티베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글을 쓰려고 하는, 문학을 하려고 하는 모티베이션도 역시 마찬가지 인지기능을 조절해주고 있는 그 모티베이션, 브로드만 에리아 넘버 9 모티베이션, 거기서 많이 나오고 또 하나는 그것이 대개 보면 1차 의식에 관한 모티베이션입니다. 살고 생활하는 것. 그러나 반대로 2차 의식의 모티베이션이 주로 어디서 나오냐? 상상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상상은 어디서 하느냐? 아리스토텔레스 내, 정서의 내, 비에서 항상 거기서 그 상상의 모티베이션이 나옵니다. 그 모티베이션 나온 것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정서 A를 통해 가지고 전전두엽 이성의 내, 순수 이성의 내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 문학을 하려고 하는 이성적인 글을 쓰는 위한 문장 구성과 또 구성력, 또 말을 만드는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순수 기능하는 에어리아, 그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말을 만들고 글을 만들고 만드는데 그러면 문학적인 글은 어떻게 만드느냐? 정서, 피에서 오는 모티베이션. 일반적인 그 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인지 기능의 넘버 9, 모티베이션에서 오는 모티브. 그리고 또한 이런 모티브에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인간에 보면은 느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느낌, feeling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감, 기분, 영감, 상상 이와 같은 것이 우리 글을 쓰는데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느낌, feeling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뇌 가장 바닥, 밑에 바닥에 있는 뇌관을 중심에서 일어나는 무의식 기억이라고 했습니다. 다마지오 같은 사람은 이 무의식 기억이 어떻게 생기느냐? 인체 내부에 있는 내장 감각, 내장 감각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감각, 또 균형 감각, 밸런스, 이와 같은 것의 감각,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몸의 무의식 기억으로 항상성을 만드는 느낌을 만듭니다. 이 느낌이라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항상성을 만듭니다. 항상 호메오스테시스라고 하죠. 그 느낌이 무의식 기억인 대뇌 하부에 내에서 있다가 그리고 어떤 느낌은 그것이 올라와 가지고 변연계를 넘어서 대뇌로 올라오게 되는데 주로 전두엽과 축두엽 사이에는 인슐라, 뇌섬엽이라고 합니다. 그 하던 작은 제5의 뇌가 있습니다. 역시 그 내장 감각 같은 거, 교육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근데 거기가 뭐냐면 느낌을 조절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대뇌 피질, 대뇌 전체에 느낌이 올라와 가지고 작동을 합니다. 느낌은 무의식 기억으로 되어 있지만은 올라와서 하는 작용은 의식 기억을 자극을 주는 것이 느낌이 되겠습니다. 엄청난 일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느낌 때문에 또 예감 때문에 느낌과 예감 때문에 인간의 전전두엽은 무엇을 만들고 방어를 하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느낌 중에 특별히 어떠한 느낌은 아주 심오한 느낌이 돼가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저장되어 있던 옛날에 그 기억을 꺼집어냅니다. 그때 우리 이것을 영감, 인스피레이션,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학하는 사람들은 영감 안테나라고 말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들어오는 영감 안테나, 영감을 받는데 영감은 느낌입니다. 느낌이 저장되어 있는 옛날의 장기 기억을 끄집어내는 것이 영감이 되겠습니다. 이 영감을 통해 가지고 인간은 인지 기능에서 드디어 글을 쓰는 일, 구성을 하는 일. 구성을 어디서 하는가 하면은 브로드만 에리아 10번 주의 영역에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구성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플로트, 구성을 더 심하게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글을 쓰게 되는 것이죠. 이 글을 쓰는 과정에 서정적이냐, 서사적이냐, 정서적이냐 하는 것은 그 밑에 있는 감정과 감성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여러 차례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글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기분, 무드라는 것은 무엇이냐? 무드와 느낌의 차이는 무엇이냐? 느낌은 feeling, 무의식격에서 올라온 그런 무의식 기능의 작용이 느낌인데 비해서 기분은 정서에 내에 있는 그것을 기분이라 합니다. 무드. 정서의 내 자체를 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분에 의해서도 글이 써집니다. 왜? 기분이라고 하는 것이 정서의 내이기 때문에 정서의 내 가운데 정서피, 아리스토텔레스 내에 있는 것은 그 기분은 글을 쓰는 동기를 만듭니다. 그걸 갖다 소위 말해서 상상의 동기라고 하죠. 상상의 동기를 만들기 때문에 인지 기능에서 글을 씁니다. 또 글을 쓰는 모티베이션 가운데 중요한 것이 감정, 고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감정입니다. 즉 편도체라고 하는 거죠. 편도체는 아시다시피 아리스토텔레스에 올라와서
정서를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도체에서 일어나는 그 문학은 바로 아톤멘트, 고통의 문학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초신경에서 일어나는 고통을 페인이라고 합니다. 아주 아픕니다. 말초신경은. 그러나 뇌로 들어와 가지고 변연계인 편도체에서 일어나는 그 통증은 그걸 고통이라고 합니다. 라멘테이션, 아톤멘트,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뇌로 올라와 가지고 의식 기억에서 일어나는 통증을 갖다가 애고니, 고뇌라고 합니다. 고뇌. 그래서 고뇌, 고통, 통증은 같은 카테고리가 되지만은 통증은 말초신경, 고통은 편도체에서, 그리고 고뇌는 의식 기억인 대뇌, 특별히 전전두엽에서 일어나는 것이 고뇌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에 관한 것입니다. 완전히 구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학의 기쁨은 뭐냐? 문학의 기쁨, 구원문학, 공포와 죽음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인간은 2차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것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문학이나 또 종교가 되겠습니다. 문학적으로 글을 쓸 때 죽음에 대한 공포를 벗어나려고 하는 글을 쓴 것을 구원문학이라고 합니다. 구원문학. 이 구원문학을 통해서도 인간이 구원을 받은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글을 써가지고 어떠한 어치먼트를 성취를 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기쁨과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카탈시스라고 했고, 카탈시스. 근데 그것을 현대의학으로 볼 때는 특별히 그 대뇌 정서의 뇌, 거기에서 드디어 어떤 현상이 되냐면 고통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문학을 통해서 그때 도파민도 나오지만 그보다 더 다른 것이 뭐냐면 세로토닌이 많이 형성이 됩니다. 세로토닌은 뇌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 장에서 엄청 많이 형성이 됩니다. 이 세로토닌 때문에 우리가 행복감을 느낍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쾌락과 행복의 차이입니다. 쾌락, 플레저라고 하는 것은 도파민에서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쾌락이라고 합니다. 오래 가지 못하고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행복이라 하는 것은 전전두엽 가운데 순수 이성의 뇌보다도 정서의 뇌, 거기에서 충만한 것을 받았을 때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그것을 해피니스. 그때 해피니스는 아시다시피 세로토닌이 많이 나와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파민에 의한 쾌락과 세로토닌에 의한 행복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문학을 통해서 얻는 행복은 쾌락이 아니고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은 세로토닌에서 오고 이 행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포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달리 문학, 예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다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 앞에 인지기능의 뇌가 있지 않습니까? 순수 인지기능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순수 여기에서 대통령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것을 만듭니다. 글을 쓰고 글을 만들고 생각을 하고 또 여기 구원의 모티베이션, 글을 쓰고자 하는 동기도 생기고 또 대상피질, 정서인에 비해서 상상을 하고 하는 모티베이션이 생겨가지고 이 대통령한테 오게 되면 모티베이션에 의해서 글을 쓰게 됩니다. 글을 쓰는데 그때 구상을 하는 것은 주로 어디 가면 10번 주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글을 순서를 만들고 구성을 하는 플롯을 하는 것입니다. 테마로 받아온 것을 플롯하는 것이 바로 순수 기능의 뇌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직접 하는데 그것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것이 9번, 10번 인지기능인데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22번 이 감각에 대해
글을 만들고 또 말을 하는 부분, 센텐스를 만들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39번, 40번에 보면 아주 하이아키한 그런 문장 같은 것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이때 시각적인 것은 시각 기억에 의해서 여기서 하나로 이 지도에 운동 기능에 의해서 엑세큐티브가 명령과 구성을 함으로써 이 입법 부분 내에서 그것을 시행을 하고 저장을 해서 훌륭한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훌륭한 문장인 것을 끄집어내서 말과 또 글로 써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이 문학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문학을 하는 것은 주로 인지기능에서 하지만은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정서비, 정서비에서 굉장히 같이 이게 하나의 인지기능이니까 여기서 문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정서에서는 문학이 이루어지긴 있는데 주로 양심, 도덕 같은 거, 철학이라든지 윤리 같은 것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편도체라고 하는 것이 해마와 같이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을 아주 강렬하게 트라우마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 편도체입니다. 트라우마에서 이루어진 기억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 강한 기억에 의해서 테마가 돼서 글로 써졌을 때 그 그런 테마가 아주 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뇌, 인지기능, 이성을 만들어 하는 이 기능에 전적으로 우리 글과 글이 나오지만은 여기를 서포트하는 것이 역시 감성의 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성의 뇌가 많이 작동하게 되면 서정적인 글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대뇌 하부의 뇌와 대뇌의 그 투쟁과 융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이 브로드만 영역을 이용하시 바랍니다. 요 밑에 있는 것이 감성의 뇌가 되겠죠. 여기에 해머가 있고 편도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정서의 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순수 인지기능의 뇌, 운동의 뇌, 그리고 기억을 형성한 것을 저장하고 만들어내는 그 뇌, 감각의 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학의 구성력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같이 어디서 생기느냐? 10번 주의 영역에서 이 부분이 무엇을 하냐면 구성력, 플로트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DHD 신드롬 같은 것은 이 앞에 구성력을 만들어내는 10번이 잘못됐을 때 애들이 ADHD 신드롬이 여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ADHD 10번 주의 영역이 탁월히 큰 시냅스를 많이 갖고 있으면 사람이 구성을 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소설 작법을 하고 시작을 할 때 그 구성력은 여기서는 인지기능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문체와 문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글을 쓰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문체, 문장력이 생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지고 있는 경험, 우리가 이 안에 저장되고 있는 경험이 있죠. 이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글을 쓰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내용을 대부분 끄집어내 쓰기 때문에 그 항상 글이 비슷한 문체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대로의 문체,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문체가 형성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구상이란 무엇이냐? 스토리텔링. 구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과 다릅니다. 플롯은 그 인과 관계로 인해서 어떤 내용을 히스토리를 이렇게 바꾸고 하는 것을 구성이라고 하는데 구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력보다 좀 떨어지는 관계로 우리가 2차 의식을 할 때 보면은 가지고 있는 기억들을 순서대로 시각적인 그 그림을 순서대로 놔가지고 그거를 구상, 스토리텔링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때 그 스토리텔링을 문학적으로 바꿀 때 순서를 바꿔주고 그 어느 사람을 강조하고 하는 것이 문학적이 되려고 하면은 구성력이 특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성력이 없이 문장의 구상만 가지고 사람이 살아간다는 충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또 하나 언어 가운데 문학성의 판단 가운데 우리가 상상을 해서 쓴 소설, 어떤 것은 공상을 해서 쓴 소설,
보통은 과학적인 것이 되어 있는 것, 또 어떤 것은 망상인 것, 이런 것이 문학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문학이 되려고 하면은 이 사실적이어야 되고, 개연성이 있어야 되고, 핍진성, verisimilitude라고 하는 핍진성이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개념을 가지고 이것을 다른 개념과 합쳐서 만들어낸 것을 갖다가 상상이요, 창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낸 것이 과학적으로 프루브가 될 때 그것은 과학적인 창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만들어낸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경우에 안 되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 화자와 청자 사이에서 독자 사이에서 감정적으로 그것이 사실적으로 느껴지고 개연성이 있고 핍진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것이 문학으로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적이나 개연성이나 핍진성이 없는 경우는 그것은 공상이 되고 망상이 되겠죠. 문학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창의의 판단,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은 과학이 되는 것이죠. 창의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문학을 할 때 보면은 퇴고란 말, 탈고란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초고란 말도 많이 쓰죠. 글을 하나 처음에 써서 만들어냈을 때 초고라고 하죠. 그리고 다시 이것을 또 고쳐 쓰고 또 고쳐 쓰고 그래서 마지막에 완성을 시킨다. 이걸 탈고라고 하는데 뇌과학적으로는 무엇인가면 퇴고라고 하는 것은 한번 써놓은 것을 일단 저장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좀 한번 여기서 글을 써가지고 그것을 여기다 저장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장을 시킨 것을 얼마 후에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또 바꿨습니다. 그걸 갖다 퇴고라고 하죠. 고쳐 쓴 거죠. 다시 또 저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끄집어내서 또 다른 방향으로 또 상상을 통해서 다른 방향으로 다시 써가지고 또 저장을 시킵니다. 이와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갖다가 퇴고, 탈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다른 말로는 연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연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훈련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훈련, 연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돼서 더 이상 내가 더 쓰지 않겠다 했을 때 탈고란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의 뇌, 인지기능과 감성의 뇌, 기억과 저장이 되어 있는 것에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을 탈고라고 하죠. 연습이라고 하죠. 숙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많이 왔다 갔다 자주 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공고화, 컨솔리데이션이 된다고 하는데 공고화되면 될수록 그 문장은 더 좋아지고 더 깊어질 수가 있겠죠. 물론 좋은 방향으로 고쳤을 때 하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것을 컨솔리데이션. 지금 보시면 뇌과학적으로 기억이 처음에 이것이 부호화, 엔코딩이 된 다음에 기억이 저장이 되고 스토어되고 다시 끌어내오는 것, 리트리에벌, 또 다시 또 저장되고 스토어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걸 통해서 그 기억이 점점 커집니다. 시냅스가 더 커지고 더 많아집니다. 그것을 갖다가 소위 컨솔리데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컨솔리데이션.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문학에서 하는 용어는 대부분을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갖다가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좀 더 이것을 이해를 더 하시려면 더 설명이 더 가능합니다. 자, 다시 제가 이 에델만의 도표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바깥에 있는 감각이나 사물을 보고서 이것을 그대로 개념으로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시를 쓰든지 아니면 수필을 쓰든지 아니면 소설을 쓰든지 하는 일이 이것이 인간의 인지기능에서 하는 일입니다. 인지기능에서 할 때 1차 의식에서 일어나는 현상, 이것이 상상을 통해서 2차 의식이 되는 것. 상상을 시킬 때 어떻게 해서 그 모티베이션이 생기느냐? 상상에 대해서 모티베이션이 들어오면은 인지기능에 대해서 도파민이 올라가면서 모티베이션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감성에 속하는 느낌이 올라와서 항상 이성에 대해서 작동을 합니다. 가끔가다 여기에 모티베이션을 주는 것입니다. 강한 모티베이션, 그걸 갖다가
영감이라고 얘기를 하죠. 영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느낌은 평상시에는 이 속에서 무의식 기억에서 저장하고 있을 뿐, 그러나 이것이 의식 기억에도 올라와 가지고 의식이 각성되었을 때 느낌이 항상 작용합니다. 이것이 각성이 안 됐을 때는 느낌이 작용 못하는 것이죠. 그만큼 느낌은 감성이지만 이 좌우 상하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감성이 올라오고 이사에서 정서가 만들어질 때 그 안에서 무드라고 하는 기분이 만들어진다. 이 기분도 역시 글을 쓰는 동기, 모티베이션을 만들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으로 이 글을 쓰는데 모티베이션이 없으면 글을 못 씁니다. 글을 쓰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 때 욕망이 어떻게 생기느냐? 느낌이 와서 작용을 하든지 또 도파민이 작용을 하든지 또는 예측하는 그런 어떤 상상 그런 것이 역시 느낌이죠. 이런 것이 왔을 때 느낌, 기분 그리고 도파민 같은 그런 각성 상태를 이루었을 때 글을 쓰는 동기가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꽤 많은 문학의 용어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많은 문학의 용어를 이것을 산발적으로 하나하나 얘기하는 것보다는 한 번 얘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문학의 용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아리스토텔에서 나오는 모티베이션을 필요한 어떤 시나 이런 것을 예화로 들으면 더 좋겠지만은 제가 시간 관계상 예화를 들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항상 문학 공부를 하실 때 어디에 속하는가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